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4과목 본 강의를 마쳤는데요. 우리 문제 연습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은 20%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항수는 딱 고지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점수로 20%가 4과목에 배점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원뱅스 뭐였죠?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거래하는 영국의 최근에 나왔던 2022년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뱅스는 결국은 여러 영국의 많은 은행들이 점포가 축소되면서 나타난 모습이었죠. 저비용 지점 운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맞게요. 급격한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사회적 문제 대두에 대한 하나의 대안책으로 부상했다. 맞죠? 현금 위주의 예산을 운영하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인프라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맞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있음으로써 점포가 폐쇄되더라도 나는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편의점에서 인스토어, 그러니까 편의점 안에 어떤 스토어가 마련될 수가 있는 거죠. 설립한 이 스타트업으로서 키오스크를 통해 업무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2019년 사전에 단일의 특정 은행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 은행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네요. 답은 4번. 다음 2번. 원뱅스에서 하고 있는 공유 서비스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입금 업무, 출금 업무, 현금을 찾는 데 목적이 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청구 결제, 그래서 입금 및 지급, 온라인 뱅킹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지원. 왜냐면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모바일 이런 거 잘 조작이 못하니까 그런 것들 지원해주고, 청구서 어떤 거에 납부를 하는 거, 뭐 이런 거 정도까지. 그러니까 은행의 고유, 예금과 관련되거나 인터넷 뱅킹 활용과 관련한 걸 제공하고 있고, 대출 같은 업무를 취급하고 있지는 아직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그러나 또 미래에는 또 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죠. 3번. 디지털 시대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의 점포 변화. 우리나라도 점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변화에 관한 다음 적절치 않은 것은 태블릿을 이용해서 전표나 인감 없이도 가능하도록. 그렇죠? 우리가 예금 청구서를 할 때 꼭 굳이 예금 청구서를 종이로 된 걸 꼭 작성해야 되느냐는 문제죠. 전표나 인감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개별 고객과의 상담에 특화된 개인 전용 매장, 그러니까 개인 고객만 거래하는 전용 매장과 아예 풀서비스 매장으로 구분을 했죠. 맞고요. 그 다음에 완전 예약만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점포는 아무 때나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약만 받아서 운영되는 점포. 그 다음에 차세대 점포는 금융각사의 매장을 같은 점포에서, 우리 금융각사라는 게 뭐예요? 은행, 증권, 보험 이런 것들을 하나의 거점에 집약해서 로비, 리셉션 공간을 공유하는, 이게 뭐예요? 그룹 공동 점포죠. 그룹 공동 점포의 차세대 점포가 아니라요. 답은 4번이네요. 그다음 문제 4번. 고령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일본 생명보험. 일본 생명보험은 거래 고객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중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 생명보험의 변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평균 연령이 76세로 콜센터 EA의 고객 접점의 필요가 인식되면서 뿐만 아니라 콜센터 직원도 이런 고령화 고객에게만 전문으로 상담하는 별도 직원을 배치하는 거죠. 거래의 암호를 반드시, 그렇지 않죠. 이 암호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패턴으로 다양한 형태로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틀렸고요.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할 것이고 신속하고 유연하게 다 맞네요. 그래서 나가 잘못됐네요. 5번. 알파 세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적절치 않은. 알파 세대. 우리 베이붐 세대가 있었고, 그쵸? 그 다음에 X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세대라고도 하고 Y세대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Z세대. 그래서 X, Y, Z세대가 다 끝나니까 더 이상 붙일 게 없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 문자에 알파로 시작되고 있는 거. 언제부터? 2010년부터 현재까지 태어난 아이들을 알파 세대다. 디지털 세대만을 경험한 최초의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네요. 2000년 처음 인용됐지만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한 아이들을 보통 얘기하는 게 알파 세대다 알아두시고, 또 뭐라고 해요? 그 글라스 제너레이션에서 유리 세대라는 말을 쓰고 있죠. 주체적인 사회 인식 의식이 강하고 포용성과 스토리 컨텐츠, 그래서 여러분 그 편의점에 특정 상표를 얘기하는 어떤 그 삼립식품이죠. 삼립식품에서 만든 특히 포켓몬 아주 그냥 광풍이 불었었죠. 그냥 스토리가 있는 거죠. 띠부띠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를 좋아하는데, 이 네거티브, 틀렸네요. 파지티브 임팩트를 중시하죠. 그러니까 긍정적이에요. 파지티브가 아니라, 부정적인 임팩트가 아니라 긍정적인 걸 중요시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4번. 6번. 여러 국가들 어린이에는 금융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가장 적은 거, 이 골세터 같은 거 대표적인 금융 어린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신용 점수 대신에 크레딧 리스트를 줌으로써 커서도 그러한 이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거나, AWSM 맞은 대표적으로 금융. 이 세컨드 라이프는 뭐죠?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에서 현실의 세계가 아닌, 그렇죠? 가상의 세계에 또 다른 삶을 만들어두는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최초 플랫폼을 우리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리터러시 교육과는 관계가 없죠.